총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총선은 특정 정당의 승패를 떠나서 국민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선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겸손한 태도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길 잃은 국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해 나가는 책임정당, 정책정당, 그리고 미래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민생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당과 국회 일정 협상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최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언급된 주요 법안은 물론이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 현안법들의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전년도 국가재정 집행결산서가 선거 다음 날인 둘째 주 목요일 지난 4월 11일에 발표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부족 등 참혹한 경제 성적표로 자칫 정권 심판로 분위기가 고조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매년 4월 1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했던 국가재정법을 사실상 어긴 겁니다. 정부는 10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11일에 발표했다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4월 10일도 일요일이었는데 당시 정부는 4월 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과 2022년에 4월 10일이 주말이어서 각각 4월 6일과 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총선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까봐 법을 어겼다. 이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정부는 줄곧 건전재정 책임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정준칙의 법제화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겠다는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70조 이상 지출을 줄였다면 재정 건전성은 당연히 확보가 돼야 하는데 거꾸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90조 원 가까운 적자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수입이 예상보다 덜 들어왔으니 적자폭이 더 커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난해 예산안 대비 총 수입이 51조 8천억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재정적자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더 늘어나서 1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정부가 발표한 87조 적자라는 것도 꼼수와 통계적 착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빼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긴축으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 강요하면서 도리어 재정 건전성 확보도 실패한 것입니다. 국가 채무도 역대 최대인 11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이 엉망인 것입니다. 원인은 국세 수입 급감입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이 56조 4천억으로 세수 예측에 대실패한 것입니다. 올해도 세수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가 전년 동월 대비 2천억 줄어 이상 징후가 감지된 상황입니다. 정부의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폭이 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총생산의 3.9% 수준입니다. 정부의 적자관리 목표 3%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저 부자 감세와 긴축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선 기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 토론회 등을 통해 감세 정책을 연일 쏟아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연일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긴축은 재정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확실한 세수 기반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였죠. 확고한 세수 기반 확보는 마련하지 않은 채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만 기대하다가 결국은 나라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 재정을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긴축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세수 기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경제 기조의 대전환을 거듭 촉구합니다.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 늦추면 정말 큰 위기가 오고 그 위기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